네, 10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머닝 전략,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시장 섹터 이야기 종목 쪽에 집중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주도하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정말 미운 우리 전자였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죠? 네. 세상 관심 없었고 너무하다 싶었는데 결국 또 삼성전자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지수를 하드캐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최근의 약진 배경 그리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는 어디까지 갈지가 이제 다 그렇죠. 초미의 관심사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도 섹터들에서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쇼티지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쇼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 투자가 이제 계속해서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도 다시 한번 이제 쇼티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이제 쇼티지 상황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4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상을 통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과거에 메모리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봐두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2016년도 말부터 2017년도의 사이클입니다. 여기 제가 표시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16년도부터 2017년도의 사이클이 디램 가격이 한 30~40% 정도 상승하면서 위에 게 디램 가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이른바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2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약 2배 올랐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약 3배 정도가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무조건 똑같이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이제 메모리의 고정 거래 가격이 올라갔을 때 두 종목에 대한 주가의 임팩트는 꽤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실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끝을 보시면 우상향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동안 옆으로 행보하던 반도체 전체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도 최근에 고개를 들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 까만색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오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지금 같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해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2분기 전망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네. 그럼 3Q와 4Q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3분기와 4분기의 컨센서스 전망치는 고개를 들고 약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9조 원대, 10조 원대 네, 맞습니다. 9조 원, 예. 10조 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그것만으로도 최근에 주가의 상승폭은 상당히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자, 이건 분기별로 봤는데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 연간으로 한번 컨센서스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25년도는 뭐 그렇게 큰 각도가 우상향 각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2026년도가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네, 내년도에는 45조 정도 예. 네,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가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바스켓으로 지금 좀 비워뒀다가 다시 좀 채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에서 주가가 훨씬 더 강했던 종목은 SK하이닉스였죠. 실적으로만 보면 하이닉스가 뭐 못할 거 없지 않아요? 뭐 좋지 않을까? 사실은 시가총액으로 비교해도 예. 뭐 더 올라가야 되냐 아니냐 뭐 이런 네. 논리도 있는 만큼 SK하이닉스가 더 좋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월등히 우상향 그림을 더 잘 그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 구간에서도 임팩트가 좋았고요. 이게 연간으로 보면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자 내년도의 그래프를 기억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이닉스 보시면 하이닉스가 더 각도가 위로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더 임팩트 있게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공이 강했는데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한 이유는 이러한 이제 실적 기반의 모멘텀이 있었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아래에 있는 두 줄 중에서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오른쪽은요, 개인 투자분들입니다. 열심히 팔고 계십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비중을 점점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가운데에 있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상당히 강하게 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사는 모습과 이 실적의 그래프와는 좀 저는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1년 뒤에 반도체 영업이익이 지금 한 85조 정도 벌 것으로 다음 그림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올라온과 동시에 기관과 외국인들한테는 물량이 들어가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까지 좀 힘들게 들고 있었던 물량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의 주가와 외국인 수급과의 상관관계를 그려보면요,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사면 삼성전자는 결국엔 가고, 외국인들이 안 사거나 팔면 별로 못 갑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열심히 사셔도 삼성전자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은 일반 대중 개인 투자분들과는 좀 반대의 편에 서서, 외국인 편에 서서 좀 수급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개인 투자분들이 열심히 팔고 외국인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인 편에 서서 좀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자, 그러면 제일 첫 장에서 과거 2016년도에 반도체 메모리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갈 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때 삼성전자는 PBR 몇 배까지 갔었는지를 한번 보면 밴드의 가장 밑단까지 갔었습니다. 거기가 과거 기준으로는 1.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4배에서 1.5배 정도 사이에 있는 구간입니다. 어제까지 주가의 반영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특별히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에서 센티에 큰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도 추가 고객 확보라든지 HBM4와 관련된 진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2016년도에 PBR 밴드 고점이었던 1.8배 정도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지 않나. 이렇게 코스피 시총 1위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익으로만 보면 닉스가 훨씬 좋은데요. 둘 다 좋지만, 근데 PBR로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 이런 거죠, 그죠? 네, 닉스는 맞습니다. 이제 네. 좋긴 한데 PBR로 보면 이제 역사적 고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좀 넘어섰거나. 네, 그러니까요. 밸류를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알테오젠인데, 어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시총 1위 종목들이 정말 강세를 뿜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조정인데 또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알테오젠이 원래는 오늘이었습니다. 예정일은. 네. FDA 승인이 9월 23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 며칠 지금 앞당겨져서 지난주 토요일 날 발표가 나왔고, 어제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좀 주가는 되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9월 23일 날 좋은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미리 사놓은 분들은 오히려 어제 같은 날 이제 이벤트가 노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럼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어제 주가가 장중에 좀 오르다가 윗꼬리를 길게 단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도 좀 조정을 받는 이유는 어제 다 아직 못 판 물량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이벤트를 보고 사신 분들의 물량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도 추세적인 약세로 그러면 진입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 코스닥에서의 코스피 이전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하방은 약간 받쳐주는 그런 이벤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를 정맥으로 맞으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피부에 직접 이제 예방 주사 맞듯이 맞으면 훨씬 더 좀 간편하게 맞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1, 2분 정도면 이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제형은 좀 편리한 이 SC 쪽으로 약효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바뀌어가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그 바꾸는 데 있어서의 플랫폼 기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우리 알테오젠의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키투르다의 이 SC 제형과 관련된 이번에 품목 승인 허가를 받았는데 이 큐렉스라고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도 훨씬 더 약물 투여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 모멘텀으로는 그러면 뭐가 있냐? 유럽 쪽도 시장이 또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시장 진출 관련된 부분도 열린다라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제약 바이오 시장이 큰 쪽이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그래서 그쪽에서도 알테오젠이 앞으로 제대로 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주가의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 관련된 수입이 따박따박 이제 찍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받는 게 마일스톤이라면 앞으로 키투르다 SC가 팔릴 때마다 그 비례해서 받는 게 로열티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에서 5% 정도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의 장기 가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SC 제형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전환율 비교표를 보시면 앞으로 키투르다 큐렉스 예상 전환율이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알테오젠을 그러면 사면 될까요? 네, 조정받을 때는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네. 조금 새로운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그래서 해왔습니다. 여쭤본 거예요. 관심주는 또 따로 별도 준비를 한 게 있으셔서. 네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생물보안법이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뭐 초당적으로 지금 생물보안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CDMO 관련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삼바라든지 ST팜,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 관심권인데 그중에서도 바이넥스가 최근에 공시를 보시면 캐파를 계속 확장하는 그런 공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모멘텀을 좀 가져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좀 눌릴 때가 이렇게 CDMO 쪽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좀 리스크 요인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다음 달에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혹시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잘 풀려버리면 중국의 이란 이제 생물보안법이 잘 생각보다 우호적으로 안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 달에 또 확인돼야 될 리스크 요인이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의 의약품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견제를 해야 근데 되는 이제 거죠. 서로 사이가 네. 좋아가지고 그 부분이 네. 느슨하게 되면 맞습니다. 네, 우리가 네. 기대했던 효과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자고 하셨고요. 네, 중소형 CMO 업체 바이넥스를 관심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머닝 전략 KB증권 플라잉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급을 좀 보여주시면 조금